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안사람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제가 보기에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쵸. 많이 비싸요. 네, 비싸요. 근데 원래 그 안사람이 한다니까 해버리면 맞아요. 되지 하고 이제 카드값 없애서 보면 이거는 이건 치킨이 몇 마리인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받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그쵸.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가졌죠. 근데 또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걸 치료할 수만 있다면 네. 얼마를 지불해서든지 맞아요, 하죠. 네, 해요. 근데 이제 약간의 미용 목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건 알아요. 일단 제가 가르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케이스를 공부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무적인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좋아지게만 할 수 있다면 그 강사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결코 그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강사가 하는 노력에 비해 물론 강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네. 50분이라는 한 타임에 10만 원까지 받거든요. 네. 10만 원 솔직히 너무 비싸긴 한데 지금 많이 이제 과포화된 상황이어서 많이 이게 단가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재활 운동에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저는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그렇게 또 막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도수 치료도 그 정도 가격은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비슷하거든요. 도수 치료는 근막 이완을 하면서 풀어주는 것과 이 필라테스는 운동을 하면서 재활을 시켜주는 것과 사실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생각을 좀 바꾸니까 되네요. 네. 이게 다이어트나 그쵸. 근육을 키우려고 그냥 그런 목적으로 하려면 비싸긴 비싸죠. 해요. 확실히 비싼데 이것을 진짜 치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도수 치료에는 돈 그렇게 안 아끼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옛날에 재활치료 받을 때 돈 많이 줬었거든요. 네. 이거를 치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 그쵸. 말이 좀 되네요. 도수 치료가 그러죠. 치료라고 생각하니까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거예요. 필라테스 자체는 미용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이 비싸다고 우선은 그럼 생각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과포화 상태라고 했어요. 네네네. 필라테스 강사라는 그 업종이 이미 포화 상태가 많이 됐다는 그렇죠. 건가요? 포화 상태가 됐고 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포화예요. 그리고 필라테스 샵 자체도 포화예요. 큰 건물에 보면 2개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필라테스 샵이. 그리고 블럭 하나하나마다 필라테스 샵은 다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 안에까지 필라테스를 네, 하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너무 과포화죠. 우리나라 헬스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정말 많이 내려가. 그럼 이미 지금 이게 많이 내려간 건가요? 많이 내려갔죠. 정말요? 근데 필라테스 샵 자체는 네. 단가를 내리려고 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꼴이니까. 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회당 아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솔직히 단가가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욕을 먹든 뭘 하든 결국에 나를 이끌어주는 건 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 이제 이게 보람을 느끼든 안 느끼든 네네네. 결국에 돈 따라가는 건데 네. 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그때부터 수입은 좀 어떤 식으로 필라테스 강사 자체도 네. 돈을 못 벌진 않아요. 다른 데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네네네. 네. 그냥 누구 밑에서 네. 일을 한다고 해도 필라테스 자체가 물론 네. 하루에 몇 번을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못 버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필라테스 물리치료사들도 왜 병원에서 잘 일하다가 네. 월급 받고 잘 일하다가 왜 전환을 하겠어요? 돈이 좀 되니까 하는 만큼 벌고 싶어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나 뭐 필라테스 샵 이런 선생님들은 일정하지 않아요. 보통 월급의 선이 월급에 선이 있는데 그래도 한 2,300은 벌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일하고 덜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이때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때는 비워놔야고 오후에만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만 일하면 돼요. 그 일한 만큼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그 강사에서 이제는 원장님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쵸.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정확한 수입을 얼마 벌어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게 네. 정말 커요. 네, 차이가 너무 커요. 왜냐면 조금 날이 따뜻해지거나 여름이 다가오면 다들 운동을 하러 오세요. 헬스장도 그렇고.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수입도 올라가요. 근데 분기를 타네요. 네, 분기를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겨울에
운동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예, 싶고 나가기 겨울에 싫고. 사람이 정말 없고요. 그리고 연말에 네. 사람이 가장 줄고 신년에 월초에 오르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너무 커가지고 뭐 얼마 정도 벌어야 한 달에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강사 일할 때보다는 2배? 많으면 3배, 4배까지도 벌어보고 그만큼 나가죠.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 강사했을 때는 나가는 돈이 전혀 그쵸, 없었지만 월급만 받. 운영을 하면서부터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비수기인 달에는 강사 때보다 못 벌 때도 있고요. 남는 게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많이 벌긴 하더라도. 그쵸. 아, 비수기 때. 네, 비수기 때는 뭐 나가는 게 많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나가야 되는 게 보통 그러면 뭐 건물 임대료나 저런 장비들 네네네네. 대여인가요? 부입인가요? 장비들은 부입이기 때문에 따로 나가진 않아요. 아, 따로 처음에 나가진 않는데. 하실 때 그렇죠. 장비들은 돈이 나가지 않지만 이제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고정적인 것들. 고정적인 것들. 전기 요금, 네, 수도세 전기, 이런 수도 그리고 것들. 뭐 렌탈을 한 예를 들면 정수기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은 가전제품의 렌탈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자질구레한 생필품들 아, 맞아요. 네, 그런 것들 이런 정보도 결국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 네. 이 퍼져 있는 정보들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나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더니 여기는 뭐 어떻게 하더라. 예를 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냐. 어느 회원님이 오셨는데 네. 내가 예전에 다녔던 센터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 해주냐 비교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인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는 거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수업의 문제도 네. 그 강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은 이게 더 맞다고 하냐. 근데 선생님들마다 수업 지도 방법이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방법이 다 다를 뿐인데. 그쵸. 지도 방법이 너무 다를 뿐인데 너무 그런 걸 똑같이 요구하고 수업료에 있어서 너무 강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것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조금 무례한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결국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불이익 같은 거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 네.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거기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러면서 소문을 안 좋게 내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예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감내하고 그게 조금 불이익이죠. 그거는 좀 힘드네요. 그리고 제 성격을 죽여야 한다는 거. 아,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을 참아내고 그리고 이건 아닌데 그냥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들어도 그건 그냥 참아야 된다는 거? 그런 불이익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필라테스 자세 보면은 막 그림으로 자세히 막 설명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거기서 뭐 댓글들 보면은 이런 거만 보면 학원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그쵸. 말하는 경우 많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저는 근데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네. 한번 와서 해보시면 네. 그런 말이 쏙 들어갈 거예요. 정말 쉬워 보이지만 필라테스 네.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면 정말 땀을 줄줄 흘리고 그 자세를 절대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왜 저렇게 쉽게 하지? 막 화가 난다고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경험해보면 다를 거거든요. 맞아 보기 전에 모른다. 네.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죠.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고 네. 몰라요. 저도 그래요. 다른 데에서는 다른 거 보면 다른 종목들 보면 저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막상 해보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전혀 사실 개의치 않아요. 그런 말들이. 선생님께서는 이거 원장님이 되셔서 네. 이렇게 이제 학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필라테스 강사로 딱 처음 홀로서기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나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그냥 수업만 가르치는 강사와 네. 정말 센터를 통틀어서 통제를 해야 하는 원장은 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수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강사할 때처럼 그냥 회원님과의 그냥 교류를 통해서 같이 수업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냥 지금처럼만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야 할 것들이 알아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회원 관리가 강사 때보다 더 힘들죠. 강사 때는 그냥 수업만 하고 이 사람과의 그냥 적절한 관계만 잘 지켜내면 되는 거였는데 원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회원의 컴플레인이나 이 회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 다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고 샵의 기구며 뭐며 뭐 청소며 업무며 이 외에 이런 잡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원장이 되고 보니까 다 짐덩이처럼. 그런 사업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힘들구나. 이게 혼자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윗사람이 마음이 들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혼자 나와서 차리면 이 정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단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만으로 나와서 차리는 건 반대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과포한데 그래서 과포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 필라테스 샵들이 문 닫는데도 정말 많아요. 그쵸. 무턱대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왜냐면 운영 관리 같은 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뭔지부터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가격이면 가격. 네. 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 네. 운동만 하면 돼. 이건지. 가격은 상관없어. 내 몸 건강의 치료만 개선만 된다면 얼마를 줘도 상관이 없어. 뭐 아니면 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해. 네. 깨끗했으면 좋겠고 샤워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게 우선인지를 먼저 설정을 한 후에 만약에 이제 나는 강사와의 그게 더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과 나와의 그런 지도 방법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중점을 둔다면 일단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보고 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에 그리고 체험 수업이라는 게 보통 많이 있어요. 네. 체험 수업을 몇 번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죠. 결국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강사님들도 제가 바로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거네요. 그쵸. 내가 모르다 보니까 필라테스 운동을 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준비가 돼서 나한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유튜브는 정말 잘 돼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조금만 봐도 이 사람의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그리고 정말 작은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기구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네.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올라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다치지 않게 어떻게 나를 대응하는지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요새 회원들은 다 알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네.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그게 큰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고 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몸에. 그리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접해보고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전해봅니다. 선생님이 많이 건강해지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건강을 전해주고 싶다. 그런 움직임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꼈던 것들을 다 같이 느끼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우선은 필라테스가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도 치료라는 개념이 좀 먼저 앞서야겠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 필라테스는 치료가 먼저라고 합니다. 네. 운동보다 다이어트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